자, 매크로 편집에서 사용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단축키는 Alt F11키 맞죠? 자주 출제되는 아이고 작성된 매크로는 한 번에 실행되고 한 단계씩 우리 실행할 수 있었잖아. 맞아요? 한 단계씩 실행하기 있었잖아.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F8키 눌러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프로젝트 탐색기 속성창 모듈 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고요. 실행하고자 하는 매크로의 구문 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5를 누르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돼요. 자, 이렇게 있고요. 얘는 31번인데 없네. 그래서 Alt F11 눌러보시면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표시가 되고 프로젝트, 속성, 뭐 이러한 창으로 그리고 모듈 창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매크로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디 있었어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가 보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실행할 때는 F8키를 눌러가지고 아유 잘못 눌렀네 F8키인데 그지? 여기서 F8키를 눌러서 한 줄씩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F5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sum 했고요. count A는 모든 셀을 세어요. 5의 약자야. 그래서 B2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D4 맞죠? D4니까 여기까지구나.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9개네. 맞죠? 자, max A 하면은요, 숫자거나 논리값을 모두 다 찾아요. 그래서 max만 주면은 그냥 숫자 값에서만 찾는데, max A를 치게 되면 얘는 논리값도 찾아요. 근데 여기는 뭐 논리값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겠다, 그지? 자,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은 어떻게 될까? 100점이네요. 그럼 100, 이거 102가 나오냐? 109가 나오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자, 에버러지 했고요. 스몰 했어요. 여기에서 C열, C2에서 C4까지 이 중에서 두 번째 작은 거래요. 얘가 제일 작고 두 번째 작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요? 87이 도출될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큰 값이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큰 값이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크죠. 그럼 얘도 87이 나오겠네요. 그럼 두 개 평균 내면 얼마 나오겠어? 87 나오지. 그죠? 다음에 sum 했고요. large 했어요. 이번에는 B열이에요. B에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large 했고요. B3에서 여기에서 B3 어디야? 여기서부터 D3까지 이 중에서 두 번째 큰 거래요. 제일 크고 두 번째 커요. 87이 나왔고요. 스몰 했어요. B3에서 D2까지 두 번째 작은 거래요. 제일 작고 두 번째 작고. 그래서 이렇게 87이에요. 자, 87하고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4 나오고요. 174가 나오겠네요. 얘는 맞네요. 자, sum count A에서 B2에서 D4까지예요. B2에서 D4까지니까 3, 3은 9 나올 테고요. min 하면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얼마일까요? 65인가요? 65가 맞네요. 그럼 65가 나오면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뭐 얼마가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직접 계산은 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32번에 계산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오몬스는 몇 달 뒤에 마지막 날이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A1이라고 그랬으니까 2017년 3월 5일이고요. 마이너스 3 했어요. 그럼 3달 전 마지막 날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3달 전이니까 2월, 1월, 12월, 31일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잘못됐네요. 이오몬스. 엔드 오브 몬스라고 그랬잖아. 마지막 날. 데이즈 360 이렇게 하면 두 날짜 사이 간격을 계산해요. 그래서 A1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한 달하고 5일이네. 대충 계산했을 때 맞고요. 네트워크 데이는 이거는 사실은 계산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A1하고 A2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트워크 데이는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데이는 휴일을 제외시켜요. 워크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워크데이는 네트워크 데이는 두 날짜 사이의 간격 중에 휴일을 제외한 날짜고 워크데이는 이 날에서부터 10일 뒤까지 총 근무한 날짜 수예요. 얘는 휴일을 또 빼고 10일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A1에서 10을 더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5일 이렇게 치겠지만 여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어가지고 17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얘네들은 한번 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이오몬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오몬스는 항상 마지막 날을
반환한다. 이거 자주 출제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데이즈 360은 두 날짜 사이의 간격 일수로 계산해요.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는요, 두 날짜 사이 간격을 계산하는데 중간에 작업 일수라서 근무한 일수라서요, 휴일을 제외시켜요. 되셨죠? 마찬가지 워크데이도 그 자체로 10일 뒤의 날짜인데 그 중간에 포함되는 휴일은 제외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됐죠? 자, 요 문제 공유 문제는 이게 제외가 됐어요. 버전에 맞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워크시트에 배열 상수 형태로 배열 수식 입력되어 있을 때 A5 셀, A5 셀에서 여기에다가 썸하고 A1하고 B1을 한대요. A1하고 B1.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 얘네는 지금 어떻게 들어있어요? 1, 2, 3인데 쉼표죠? 맞아요? 그리고 4, 5, 6 이렇게 다른 행에 들어있는 거예요. 쉼표는 열이라고 했고 세미콜론은 he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된 거고 얘네는 여기에다가 범위에다 이 값을 입력한 게 아니고요. A1 셀에다가 이 배열을 쓰고 엔터를 누른 거예요. 배열 상수로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좀 난해하죠.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배열 값을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입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값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A1과 B2라고 그랬으니까 A1 그 다음에 B2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6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다음 중 엑셀의 확장자에 따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엑셀 XP 이거는 바이너리 파일 형식이다. 요거는 매크로 파일이네요. 요거 M이 붙어서 그래요. 다음에 X는요, XML 기반으로 해서 현재 엑셀의 표준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 형식으로 VBA 매크로 코드나 엑셀의 4.0 매크로 시트는 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매크로 저장할 때는 엑셀 XM으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맞는 내용이고, 엑셀 XT는 이건 서식 파일이에요. 서식 파일이고, VBA 코드나 얘네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서식 코드를 저장해요. 서식을 저장해요. 서식 코드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아시겠죠? 서식 저장 코드예요. 엑셀 XT.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요 M이고요. 제가 지금 준비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 소스들이 사실은 다 매크로 통합 문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크로가 포함이 돼 있어서 보이시죠? 매크로 없는 아이들은 그냥 엑셀 파일 이렇게 표시가 돼요. 기억하시고요. 엑셀 페이지 설정도 나왔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인쇄 배열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배열은 워크시트 기준으로 이거 잘못됐네. 몇 가지였어? 다 400, 4배까지 가능하다.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야 이거 어디서 했냐? 시트 탭에 없잖아. 머리글, 바닥글에서 했지. 자, 다음에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다고 이거 먼저 출제된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없으나 시트 크대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요. 표시된 대로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도 할 수 있었죠. 대신에 머리글, 바닥글 설정은 어떻게 한다? 어디 갔냐? 엑셀 파일. 네, 여기 있네요. 37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 보고요. 페이지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보면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하는 거죠. 시트 탭에서는 눈금, 흑백으로 간단하게 행렬, 머리글, 메모, 시트 끝이나 표시된 대로 또는 없음 3개 옵션 선택할 수 있어요. 오류 표시도 공백, 하이픈 2개, NA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결국은 맞는 아이는 이 녀석이고요. 얘를 한 페이지에 인쇄하는 방법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좀 여러 페이지로 나눠서 인쇄된 것 같은데 자, 보기에 가서 얘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예요? 총 4페이지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를 한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현재 이렇게 4페이지로 출력되는데 페이지 설정에 가셔가지고 자동 맞춤에 1, 1 이렇게 지정하시면은요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마준이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자, 38번이요.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또 출제됐네요. 옳지 않은 거네요.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변경되겠죠. 왜냐하면 분량이 달라지니까.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영역 바깥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페이지 나누기 삽입 기능은 선택한 셀에 야, 이거 쉬운 문제다, 그지? 내가 여기를 선택하고 있어. 그럼 어디에서 경계대가 잡힌다고? 이렇게 잡힌다 그랬죠? 아래쪽 행, 오른쪽 열, 여기로 잡히는 게 아니고 위쪽 행, 왼쪽 열의 모서리 기준으로 쪼개진다. 수동 페이지 나누기를 모두 제거하려면 이무의 셀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요것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38번 이렇게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니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열 너비를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 선은 파선으로 돼 있고요. 사용자가 이렇게 지정할 경우에는 실선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것을 바깥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얘네가 해제가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는 딱 선택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이렇게 딱 눌러주면 내가 선택한 곳의 위쪽 왼쪽에 잡힌다라는 거. 얘네를 모두 해제할 때는요,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 눌러보시면은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바로가기 메뉴에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수식에서 발생하는 각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널이라고 하는 거는 값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 수식에 있는 범위와 행 또는 열수가 같자는 거. 이거는 널이 아니고요. 아마 배율가 나올 거예요. 그때 배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10개 행이 있으면 다음 대치되는 행도 10개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실수로 한 행이 더 들어가서 11행이 들어가게 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대1 매칭이잖아, 우리 배열이. 맞죠? 요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배일류는 수식이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사용했을 때,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값이 들어있을 때, 네임은 수식의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은 텍스트를 큰 따옴표로 묵잡고 입력한 경우 또는 함수 이름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널은 해당하는 선택 영역이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널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필기에. 지금 우리가 본 문제 중에는 없는데 썸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쉼표가 아니라 스페이스를 누르면은요 2개 영역을 만들 수가 있고 얘네를 이렇게 교차시킬 수 있거든요, 문제에서. 필기 문제에서. 그래서 이 교차된 값의 합계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영역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값이 없다라고 해서 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예요? 배일류는 값이 잘못됐어 라는 거야. 잘못된 인수가 들어갔어. 디바이드 제로는 어떤 값을 0으로 나눌 때, 그죠? 0으로 뭔 값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자, 네임은 함수 이름이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 이런 것들이죠. REF는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 이거는 VLOOKUP이나 HLOOKUP 같은 데 나오고요. 넘은 요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수식이나 함수의 잘못된 숫자값 넘버잖아요. 널은 공통 부분이 없을 때, NA는 없는 데이터 not available이었죠. 순환 참조는 셀 자신을 참조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문제에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보이진 않았죠. 이거는 열 너비가 좁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고,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아래서 설명하는 차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우선 주식형은 아니죠. 그지?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할 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 바로 분산형 차트를 씁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싫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차트 고르는지.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90%가 다 분산형 차트더라고. 자, 다 분산형 차트만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영역형 차트, 도넛형 차트 막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 문제가 한 5,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역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중에. 근데 분산형 차트가 그 중에 4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차트 종류에서 유사점 찾는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분산형을 선택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역형 차트는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동 크기를 강조해서 값을 추세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때 쓰는 것. 도넛형은 원형에 중첩되어 있는 이런 것이었고, 분산형은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고 할 때 쓴다. 그래서 차트 한 번만 그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차트 데이터를 뭘 가지고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삽입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추천 차트 들어가고요. 모든 차트 가보면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우리 주식형 차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다? 여기 써있네. 고가, 저가, 종가구나. 제일 높을 때, 제일 낮을 때 마지막 값. 아, 이제 외웠어. 그지? 고가, 저가, 종가가 있는 경우는 주식형이고요. 다음에 분산형은요. 분산형. 이렇게 분산형은 이러한 형태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값의 축에 일정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그지? 값의 크기를 이렇게 원으로 표시하는군요. 이게 이제 분산형 차트가 되는 거고, 자, 영역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값의 영역을 표시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자,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보시고, 뭐 저를 믿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산형을 찍으면 답이 될 확률이 90%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네, 아무튼 뭐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7년 1회 또 기출문제 2과목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3과목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학습할 거고요. 두목 내 문제은행 열심히 써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3과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